PER 100배, 200배, 300배까지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 재료는 한 몸.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 전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기업 나노 신소재 전 세계 유일의 음극재용 SWCNT 독점 기업인데요.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었죠.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의 역사적 PER 밴드 추이부터 살펴볼게요. 와, 둘 다 그간 높은 PER에서 거래가 되는 고 PER주, 즉 시장에서 잘 통용되는 성장주였습니다. 보실까요? 나노 신소재는 2018년 이후에 역사적 PER 밴드 저점이 25배 정도였고요. 2020년 전후에 PER 100배 돌파가 나왔습니다. 모멘텀은 CNT 도전제 시장 성장 기대감이었고요. 2019년부터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가 매출에 인식되기 시작했었는데 PER 밴드가 우상향하는 시기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CNT 도전제의 매출 비중이 4%에서 12%로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2023년 배터리 초대박 랠리가 있었을 당시 PER 밴드가 우상향하면서 역사적인 PER 밴드 상단을 돌파해 버리죠. PER 100배를 넘어서 200배 가까이까지 180배에서 190배까지 인정되던 시기가 2023년 하반기였습니다. 이때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 매출 비중이 2022년 30%에서 2023년 46%까지 확장되는 시기였는데요. 이제 CNT 도전제 고성장 구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노 신소재의 12개월 예상 PER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PER 70배 이하인데요. 다시 나노 신소재가 고성장 엔진을 달면 실적은 커지고 PER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죠. 그런데 고성장 밸류를 부여하게 된다면 PER 100배에서 180배까지는 부여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CNT 도전제 고성장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그널은 CNT 도전제가 대중 모델로 확장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기, 나노 신소재의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 CNT 음극재용 도전제 메인 플레이어로 부각되는 시기인데요. 2024년에서 2026년까지 매출 연평균 성장률은 67%로 전망이 되고 있고 CNT 도전제가 나노 신소재 매출 비중에서 지난해 54%에서 내년에 75%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기업, 전 세계 유일 음극재용 SWCNT 독점 기업 나노 신소재보다 빠르게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주가 탄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의 역사적인 PER 밴드 추이를 보시면 나노 신소재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됐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더 높게 성장성을 밸류에 녹여냈다고 볼 수가 있죠. 왜 대주전자재료의 고 PER이 시장에서 통용이 됐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대주전자재료가 형님으로 나노 신소재가 동생으로 영차 올라가는 상승 랠리를 펼쳐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주전자재료가 올해 새해 1월 들어서 40%가량 월간 기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대주전자재료와 나노 신소재는 한 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기업이고 나노 신소재는 CNT 도전 기업인데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는 실리콘 음극재를 구성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주전자재료가 성장하는 환경이 되면 필수 소재, 이 실리콘 음극재의 필수 소재인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도 역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리콘 음극재가 성장하면 실리콘 음극재의 필수 소재인 CNT 도전제도 함께 성장한다. 이 명제를 머리에 탑재하고 가시죠. 대주전자재료는 1981년 7월 설립됐고 2004년 12월에 상장됐습니다.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고분자 재료, 형광체 재료, 그리고 2차 전지용 음극재를 생산하는데요. 전도성 페이스트는 스마트폰과 PC,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칩 콘덴서, 칩 인덕터 등의 핵심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도성 페이스트가 전체 매출액의 44%, 다음으로 2차 전지용 음극재가 23.8%, 디스플레이용 형광체가 17.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납품되는 MLCC용 전극 소재, 그리고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전면 전극용 페이스트가 성장성이 있다고 꼽히기도 하는데요. 대주전자재료의 성장성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음극재 소재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BTR, 일본의 시네츠 화학이 실리콘 음극재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는 현재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제한적인 시장으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캐즘 현상으로 SK머티리얼즈나 SKC 등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에 영향을 주는데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실리콘의 소재가 각각 쓰입니다. 흑연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소재죠. 실리콘 음극재는 저장 용량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급속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더 좋은 배터리라면 대용량의 빠른 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가 그 기준인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죠. 실리콘은 흑연보다 단가가 높아서 프리미엄급 차량에만 쓰였는데 점점 범용 차량에도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에 실리콘만 들어가면 배터리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배터리가 깨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리콘에 CNT 도전제를 섞어야 하는데요. 실리콘 음극재의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 부피가 팽창하고 에너지 용량이 감소하는 스웰링 현상인데, 이를 보완하는 기술이 바로 CNT 도전제를 섞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음극재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재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2030년쯤엔 약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점유율은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거의 10배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와 양극재, 음극재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는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됩니다. 최근 테슬라 신규 제품 출시로 인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는데, 테슬라의 신차 출시와 글로벌 점유율 회복 시나리오에서 한국 전기차 밸류체인 가운데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가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델 Y 주니퍼로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가 납품되면서 올해와 내년 테슬라 신차 출시 수혜가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캔자스에서 양산되는 2170 업그레이드 버전 실리콘 음극재가 지난 4분기부터 샘플 테스트 물량이 출하됐고, 올해 1분기 내에 본격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될 4680 원통형 배터리에는 고효율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선제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17억 원, 544억 원으로 예상돼 지난해 2024년 대비 각각 54%, 6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 음극재 매출액은 1,439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가운데 42% 비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셀 내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확대되고,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기업 대주전자재료가 이에 따른 성장을 올해 보일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아차 EV3, 현대차 캐스퍼, 아이오닉 시리즈, 테슬라 신차까지 대주전자재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은 지난해 3,000톤에서 올해 15,000톤으로 5배 확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주가는 10만 2,200원 정도이고요. 시가총액은 1조 5,800억 원대인데요. 현재 나노 신소재 시총 대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실적 볼륨 자체가 대주전자재료가 나노 신소재에 비해서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 2배가량 더 크네요. 대주전자재료의 현재 예상 PER은 72배 수준입니다. 역사적 PER 밴드 추이를 보시면 대주전자재료의 PER이 300배 넘게까지도 허용됐었습니다. 보실까요? 2019년 하반기부터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2020년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51% 급증했었고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3%에서 8%로 2.5배 커졌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었던 시기였고요. 이후에 2021년에 PER이 쭉 높아지면서 300배 이상까지 기록을 했었네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 차트를 뚫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확대됐습니다. 2020년 7%에서 2022년 15%로 두 자릿수 진입 2배가 커졌죠. 이후에 2023년 4월 13만 8,300원의 고점으로 이후 배터리주들의 주가 하락세로 기울게 되면서 PER 밴드도 하락했습니다. 실적도 역시 쪼그라들었었죠. 이후에 2024년 지난해 6월에 16만 3,400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주가를 한 번 더 찍었죠.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2021년 당시 전체 영업이익 규모까지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세차게 더 치고 올라갔었던 거죠. 현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다시 40%가량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PER은 70배 수준이고요. 이제 대주전자재료의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156%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은 26%에서 64%로 2.5배 커집니다. 실리콘 음극재 고성장 구간 진입이 시작되면서 대주전자재료도 나노 신소재와 마찬가지로 실리콘 음극재가 대중 모델로 확장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기, 생산 능력의 본격적인 확대, 글로벌 최초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성공했다는 가치를 갖고 있는 점이 주목이 되면서 올해부터 주가 실적 성장세와 함께 다시 한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 두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고효율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했고 5년 후인 지난해부터 실리콘 음극재 양산과 상용 공급에 성공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소재 개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기술, 전고체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제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주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일까요?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에다가 PER 100배, 200배, 300배까지 매겨본다면 주가 상승 여력 과연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가의 상단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는 로켓 같은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의 역사적 PER 밴드 추이와 실적 전망치까지 챙겨보면서 과연 주가 폭발의 포텐셜 어느 쪽이 더 클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될지, 혹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는 한 몸. 지금까지 권미란이었습니다.